한번 스킵해서 보고 나중에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다시 조금 가서 봐도 된다. 그래서 설립 중인 회사 같은 경우에 좀 넘어가서 권리 능력 없는 서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뭐야? 권으로 끝난 거. 예를 들어 기본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나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고, 쉽게 이야기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누구랑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표자 이름으로 사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얘기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랑 똑같은 얘기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넘어가고. 여기서 세 번째 보면 그 성립 시기는, 설립 중에 회사가 성립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관만 작성해도 성립된다는 설이 다 학설이잖아. 1주 이상의 주식이 있어야지만 설립된다는 설도 있대. 근데 대법 판례는 1주 이상의 주식일 수가 있으면 이제 설립 중인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 넘어가자. 이거 다 학설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설립 등기 설립을 할 때 첫 번째 발기 있어야, 정관이 있어야 되고, 법률에서 얘기한 요건이 있어야 돼.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러면 이게 설립 중인 회사는 발기 설립이랑 모집 설립인데, 발기 설립은 뭐야? 발기 설립이라는 거는 발기인이 주식인수만 되는 설립 방법을 얘기하고, 모집 설립은 발기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식인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발기 설립이란 발기인만 주식인수가 할 수 있는 거, 모집 설립은 주식을 파는데,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주식을 처음에 발기인들끼리 나눠서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는 발기회사라고 하고, 발기 설립이라고 하고, 모집 설립은 뭐야? 제3자에게 오픈해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든대. 뭐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모집의 형태 어떻게 되냐? 발기 설립, 모집 설립의 공통된 절차.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가장 첫 번째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 제일 처음 있어야 발기인이 있어야 된다. 발기인은 뭐냐?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쑥닥쑥닥 할 거 아니야. 그게 발기인이야. 그지? 그래서 그 발기인이 주식을 다 사가지고 다 하면 발기 설립이고, 발기인 있고, 그리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주식을 배포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하면 모집 설립이래. 그럼 뭐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뭐 발기 설립이랑 모집 설립이랑 회사를 만드는 절차는 다 똑같다. 첫 번째 정관이 있어야 돼. 정관은 뭐야? 정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이나 활동의 근본적인 규칙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서면으로 돼 있고,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양자 모두 포함되는 정관 변경 시는 어떻게 된대? 정관이 변경되면 어떻게 된대? 서면에서 변경 사항을 적어놔야 돼. 왜 그런 거야? 정관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주요 업무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제3자와 밖에 나가서 거래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해. 그러면 그 회사의 오너가 누구인지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 홈페이지? 정관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떨어지겠네. 소리 질러도 카메라가 움직이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회사가 변경사항을 알아보려면 정관을 보면 되는 거죠. 정관. 그래서 정관, 여기 뒤에서 본 것처럼 발기인 중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꼭 이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관련해서 절대적 기재사항이랑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은 뭐야? 꼭 적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뭐야? 알아서 하는 거야. 적든지 안 적든지.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면,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대. 이거는 외워야겠지. 주식회사의 정관.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목적, 상호. 이거 봐. 상호는 반드시 주식회사 문자로 해야 된다잖아. 상표랑 다르지? 상호는 문자로만 할 수 있어. 왜 그런 거야?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 서류로 하는데, 야, 서류로 해도 서류. 글자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니까.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액면가액, 일주의 금액, 그리고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 최초로 설립할 때 발행한 총수, 그리고 본점 소대지. 본점 소대지를 적는 이유는 뭐야? 예를 들어서 권리를 등록할 때 주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송할 때도 주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점의 소대지 최소 행정구역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지번까지는 필요 없대. 그러면 마포구 무슨 동? 뭐 여기는 뭐 순천시 구가 없다니까? 연향동? 아니야. 여기 무슨 동이야? 여기 있는 데가 연향동이야. 그지? 순천역이 연향동 아니야? 순천역이요? 그치? 아니야? 그럼 이 학교도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 행정구역상에 기재하는 걸로 줄까?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 공고는 간보나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일간 신문에 해야 된다. 다만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공고하면 된대.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그래서 이건 꼭 들어가야 된대. 근데 이게 아마 형식이 인터넷 많이 있을 거야. 한번 봐도 되고.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을 얘기해. 그래서 일반적 기재사항이랑 뭐 변경된 상태의 설립사항, 그리고 그 밖에 개별적인 사항들.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에 대해서 개별적 설립사항에서 보면 그 변태라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에 자본금을 저해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 위험한 약속이 행해질 수도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법원이 선고한 검사이나 뭐 쭉 이런 요건들은 적어야지만 된대. 그리고 쭉 넘어가서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변태 설립사항이 뭔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쭉 내려가서 보수액 아무나 좋긴 한데.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굳이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정기총회의 소집 시기, 그리고 회사의 영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수 이런 것들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래. 그리고 근데 지금 임의적 기재사항이든 뭐 변태적 기재사항이든 이런 것들도 다 적는 건 된다는 거야. 왜 알겠지? 안 적어도 되지만 적어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적지 않으면 효과가 없대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적지 않고 효과도 보지 않겠다고 하면 안 적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적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정관의 인증. 정관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해서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대. 그래서 다만 자본고 심의 위반 소금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기 설립의 경우 공중인의 인증 의무를 면제한대. 10억 미만이니까 조그만한 회사잖아. 그지? 니들한테는 뭐 10억 큰 돈일 수도 있는데 10억이면 많이 크지 않아. 회사를 만드는 가능이 10억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그래서 10억 미만의 소금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공중인의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사후 설립. 예를 들어서 사후 설립. 발기인이 회사를 성립 전에 가대평가한 재산을 인수함으로써 자본금 충실을 막기 위함인데, 부실 재산의 인수 위험은 회사 설립 후에도 상존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발기인이 임원을 맡는 방법으로 그 영향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예를 들어서 회사 설립 후에 재산 인수가 문제하는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수가별 읽어보니까 재산 취득 시기.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설립할 때 꼭 기재돼야 되는 사항들, 요거 뭔지,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 효과가 뭔지, 그리고 뭐 임의적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 요 정도만 알고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설립 시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뭐 결정사항 어떤 것들이 사항의 결정, 주식 발행 중에 정관 기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발기인의 가반수로서 정할 수 있고, 첫 번째 주식의 종류나 수 이런 것들, 주식 발행 사항 중 정관 기재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살 수 있대. 주식의 종류나 수. 두 번째 액면 주식에 발행하면서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 가액이나 주식의 발행 가액 중 자본금을 계상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발기인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대. 그리고 이제 발기 설립의 절차. 첫 번째, 발기 설립은 아까 뭐라고 그랬니? 발기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발기 설립의 첫 번째,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거야. 그래서 발기인이 서면으로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다. 그래서 이 인수행위는 법적 성질에 대해서만 뭐 합동행위, 뭐 이거 학생이니까 보지 마. 합동행위, 이거 볼 필요 없고. 발기인 서면으로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것들을 얘기해. 그리고 출자이행. 그리고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에 대한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주식을 파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주식 파는 이유 뭐야? 자본금 때문이야. 그러니까 발기인이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 자기들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발기인들끼리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상으로 인해서 주식회사가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출자이행.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했는데 전액 납입주의란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 감사위원회 선임. 출자가 끝나고 나면,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창립총회는 필요 없고 필요 없으나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청사해서 그 최초로 회사를 만든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왔다 갔다 영리 추구하는 집단이 누가 있어야 될까? 그걸 감시하는 애. 그치? 이사 감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대. 뭐 정관상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정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설립 경과 예 조사. 설립 이후에 설립 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에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하고 보고해야 된대. 그러니까 회사는 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리고 법원의 변태 설립 사항 변경 공고. 그래서 법원의 심사 결과 변태 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변태 설립 사항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발기인한테 연락한다는 얘기잖아. 모집 설립 뭐라 그랬니? 제3자. 그렇지, 제3자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식의 인수,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 발기인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일부를 서면으로 인수한다. 그리고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발기인들이 전부 다 주식을 사는 거고, 모집 설립 같은 경우는 발기인 플러스 제3자. 이 얘기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주주의 모집? 주주의 모집은 어떻게 하면 되냐? 공지를 해야겠지. 여기서 법정사항을 기재한 법정사항은 뭐야? 법에서 정한 사항도 있을 거야. 이 회사 이 이름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기재해가지고 주식 청약서 2통을 인수할 주식의 종류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란에 서명하면 된대. 예, 주식 인수의 무효 취소 여부는 여기 주주 모집부터는 다음 주에 하자. 모집 설립. 오케이. 질문이 아니고 여기까지. 아 배고파. 이거 어디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체크를. 자, 오늘 여기까지. 왜 어려워? 네 표정이 완전히 너무 어려워.